귀신 소리가 녹음되거나 귀신이 찍히면 그 프로그램이 대박난다는 말이 있는 만큼 방송가의 귀신 소동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주작 여부가 밝혀진 것도 있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데요. 보러 가봅시다. 2011년 국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고의 사랑. 배우 차승원과 공효진의 찰떡 호흡, 그리고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스토리 덕분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입니다. 당시 두 배우는 독고진과 구혜정이라는 캐릭터로 완벽 변신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방영 중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장면으로 인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두 남녀가 초등학교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씬이었습니다. 진지하고 감정적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이 학교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화면 뒤편 건물 쪽에서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사람의 머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얼굴이 나타난 위치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키로는 위치할 수 없는 높이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측정하자면 바닥에서 최소 2m는 넘는 높이의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팔척 귀신을 떠올리며 실제 귀신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소름 돋는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제작진은 이 미스터리한 장면에 대해서 귀신이 등장한 것도 의도적인 연출도 아니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촬영 당일 현장 통제가 충분하지 않아 근처에 있던 학생이 호기심으로 촬영 현장을 몰래 지켜보다가 우연히 카메라 앵글에 포착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이 해당 촬영 장소의 구체적인 구조가 담긴 사진을 인증하며 실제로 학생이 높은 계단 쪽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귀신 논란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계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위치에 저렇게 서 있는 게 가능한가와 같은 의심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귀신 소동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나라 로코 드라마 역사상 예상치 못한 이유로 논란을 일으킨 흥미로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며느리를 견제하고 급기야 아들을 연인처럼 대하는 비정상적인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에게 맞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올가미. 1997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심리 스릴러로 손꼽히며 강렬한 연기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화제를 모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촬영 중 실제 귀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문제의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시어머니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며느리를 위협하며 삽을 치켜드는 순간 화면에서는 미스터리한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게 됩니다. 옆에 누가 또 소리가 들어갔다고 위험한 소리가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라는 목소리 있죠. 막 위험해 그런 목소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위험해 소리가 났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아니라 이 마이크 앞에서 난 소리라 이거죠. 당시 촬영 현장에는 오직 2명의 여배우와 단 2명의 스태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테이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 호흡 소리가 들어있어요. 전 가냘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전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결국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정밀한 음성 분석까지 의뢰하게 되는데요. 배우가 무의식적으로 냈을 가능성이 우선 제일 많겠습니다만 제3자의 목소리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섬뜩한 사실은 이 장면을 찍던 바로 그날 밤 촬영 현장이 있던 지역에는 심한 폭우와 천둥 번개가 몰아쳤고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나 현장 전체가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던 적도 있었고 정체불명의 기이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등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밤에 막 천둥 번개다가 얼마나 무서웠더니 하다못해 화장실 혼자 못 갔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분들도 남자분들까지도.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나쁜 귀신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수호천사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좀 피하게 해줬으니까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미스테리 같아요. 어디서 나온 목소리는 정말 모르겠어요. 과연 그날 촬영장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함께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편 한 네티즌은 영화 올가미의 다른 장면에서도 기묘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기 위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각자 남편, 아들의 옷을 꺼내놓느라 신경전을 벌이는 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옷장에 부착된 거울에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흰색의 길다란 형체가 거울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형체가 사람인지 어떤 사물인지 명확하지 않아 더욱 오싹한 느낌을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 아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체는 마치 흰 원피스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여자아이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스태프가 실수로 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가미에 얽힌 이 두 개의 섬뜩한 미스터리는 아직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괴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수 이정현 씨의 2집 앨범 수록곡 너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당시 이 곡은 발매 직후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바로 노래 후렴구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목소리 때문이었는데요. 문제의 부분은 바로 후렴구에 사랑까지 가져가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정현 씨의 목소리와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히 야이야라는 소리가 겹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사랑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말 치지 마요. 아니야. 다시. 사랑 목소리가 아니에요. 귀신도 이 노래에 흥이 나서 함께 노래를 부른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음악업계에서는 노래, 귀신의 목소리가 녹음되면 크게 히트친다는 일종의 도시전설 같은 말이 떠돌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곡 역시 큰 인기를 얻으며 이정현 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노래 속 기묘한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07년 고 박지선 씨가 출연했던 인기 코너 3인 3색은 큰 반응을 얻으며 개그 콘서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영전, 성영우, 성형 부작용을 각각 연기하는 3명의 개그우먼이 재치 넘치는 입담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9일 방영된 방송분에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선 씨가 코너 중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높은 주파수의 비명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합격! 이게 뭐니 이게? 또한 카메라맨을 향해 장효인님이 어쩐지 나만 이쁘게 많이 잡아주시더라 라고 농담하는 장면에서도 마치 누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듯 기이한 음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어쩐지 나 예쁘게 많이 잡아주시더라. 몰라요. 이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단순한 음향사고가 아니라 실제 귀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게 아니냐며 두려움을 드러내는 한편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된 연출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해당 목소리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은 식탁 위에 놓인 빈 의자를 본 적이 있나요? 빈 의자 하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화가 전하는 공포를 이해하실 겁니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공포영화 4인용 식탁. 이 영화는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두 아이의 시체를 목격한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과 심리적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일상의 공간을 공포의 무대로 바꾸며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4인용 식탁의 귀신 소동은 일본의 유명 신문 산케이 스포츠의 보도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전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개봉 전 시사회가 열렸는데 시사회에 참석했던 많은 관객들이 아무도 없어야 할 지하철신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며 공포에 떨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문제의 장면은 영화가 시작된 지 단 몇 분 만에 등장하는데 배우 박신양 씨가 전철 안에 남아있는 2명의 아이를 걱정하며 걸어가는 바로 그 순간 텅 비어있던 열차 내부에 갑자기 남성의 뒷모습이 비칩니다. 감독은 그 장면에 스태프나 배우는 절대 없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시 전철에 타고 있던 탑승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영화 속에서 무언의 경고를 하고 있던 것일까요? 외지인이 나타난 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으로 뒤덮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곡성. 2016년 개봉 당시 국내에서만 68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둔 이 영화는 한국 공포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촬영 중 실제 귀신을 목격했다는 경험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영화 촬영이 한창이던 양수리 세트장에서 벌어졌는데요. 촬영 현장이 갑자기 기이한 정막에 휩싸이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서서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고 촬영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조명 하나가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혼자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팀마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찰나 스틸 기사가 용기를 내어 조명타워 위로 올라가 흔들리는 조명 주변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이름 찍어놔. 촬영된 사진 속에는 명백히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흐릿한 그림자가 담겨 있었고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이것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실제 귀신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사진은 추후에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에도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화 속 효진이의 방을 비추는 장면에서 벽면 거울에 기괴한 얼굴이 나타난다는 소름 끼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울에 나타난 얼굴은 미술팀이 일부러 설치한 그림 소품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객들은 아직도 그 얼굴이 단순한 소품 이상으로 기묘한 느낌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화 곡성은 기이한 현상과 괴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라고 이 개새끼야! MBC에서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 동안 방영되었던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단순하게 농촌 드라마로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은 그 범위를 뛰어넘어 오랜 방영 기간 동안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이야기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시대상과 인생의 가치와 교훈 등을 작품에 담아 보여줬던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 배우들의 물 흐르듯 펼쳐지는 완벽에 가까운 생활 연기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귀신과는 아무런 관련 없을 것 같은 이 드라마에도 뭔가 소름 돋는 순간이 잡혔다는데 1985년에 방영된 회차본 집 앞마당에서 빨래를 하는 장면. 배우들의 열연 가운데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무언가가 네 발로 빠르게 기어내려와 멈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촬영을 지켜보던 스태프가 아니었나,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이 아니었나 등의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못하고 자기야 그것도 뭐 해놔야 되는데 일이 많네. 최근 OTT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우리나라 웹툰 원작의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기억하시나요? 원작 웹툰부터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이 작품은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라는 독특한 설정과 긴박한 생존기를 실감나게 묘사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 기묘한 장면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장치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는 이미 좀비화 돼버린 학생들이 우글거리는데 창문 쪽에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이야기의 복선을 위한 장치이거나 감독이 의도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영화의 귀신이 찍힌 사례가 존재하듯 이것도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게 찍힌 영적인 무언가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봅니다.